안녕하세요. 나는 아주 너무 놀란 소리를 들었어요.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뼛속에 그 나쁜 박테리아가 와글와글 하면서 70%나 점령되어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자, 우리 뼛속에 균이 70%나 절명됐다면 그 뼈세포가 70%가 다 죽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뼈세포가 70% 죽었다. 자, 이 소리를 듣고서 야, 어떻게 치료합니까? 하고 전화가 왔고 또 어떻게 해서 왜 내 뼈속에 박테리아가 번식을 합니까?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야, 참, 이 질병은 지식이 없어서 온 병이로구나 해서 그분하고 대화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뼈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뼈가 여러분들 보다시피 뼈가 이렇게 있으면요. 조금 좀 잘못 그린 것 같아요.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이렇게 뼈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이 뼈 속에도 척추액이 흐르고 있어요. 그렇죠? 이 척추액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 나무 수액처럼 뼈 속에도 액체가 막 흐르고 있습니다. 척추액입니다. 그리고 이 뼈는 뭘로 구성되어 있죠? 미네랄로 구성되어 있어요. 미네랄하고 뭐하고? 단백질하고. 그래서 세멘트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 척추에 있는 물이 무혈증입니까? 이게 흐려지면은 이 액이 1.0%인데 이것이 0.01로 내려가면은 여기 해수물이 흐려졌겠죠. 그래 안 그래요? 이 농도가 흐려지니까 박테리아 균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이 척추액을 먹으면서 박테리아가 번식하면서 이 뼈의 세포를 파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뼈 속에 박테리아균이 70% 점령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계속 병원에서 항생제나 주고 소염 진통제나 먹고 아스피린이나 먹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박테리아균이 염증이 뼈에 그저 한 초기로 얼마가 번식하던 게 약을 섭취해 주면은 이 박테리아균이 죽어가지고 약을 가지고 우리 척추액을 치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농도를 올려주는 것은 바로 해수, 바닷물에 녹아있는 미네랄 종류, 비타민, 산소 이런 것들이 이 속에 1.0%로 채워줬을 때는 박테리아균은 전부 죽게 돼 있어요. 번식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질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원인을 알지도 못하고 의사들은 계속해서 뭘 줬냐? 약만 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요. 자, 바닷물은 뭐가 녹아 있는지 아세요?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이 녹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것이 CL이 붙었어요. 여러분요. 그리고 K도 Cl, 칼슘도 Cl, 마그네슘 Cl이 붙었는데요. 이것은 알칼리고 이거는 뭐예요? 산성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것이 중성이거든요. 그러면 이 뼈 속에는 이게 2대1이 들어가 있기 마련이에요. 2대1. 2대1은 뭐예요? 뼈는 뼈는 산성이거든, 뼈세포는요. 그러니까 이것이 2가 가고, CL이 2가 가고, 나트륨이 이쪽에 알칼리가 1이 가야 돼요. 그리고 척추액엔 뭐가 가야 돼?
이것도 2대1로 오는데 뭐가 오죠? 알칼리가 2가 오고, 그죠? 이 산성이 1이 와야 돼요. 이렇게 바꿔지는 것인 우리 속에 자동으로 우리 혈액 속에 1.0%의 해수가 녹아있는 물이 우리 혈청이나 혈액이나 체액 속에 들어있다면 이 뼈 속에 박테리아군 70% 점령된 건 얼마든지 예방도 되고 치료할 수 있다는 거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뼈 속에서 뭘 만들죠? 우리가? 뼈가 뭘 만들어요? 예? 아는 사람. 피를 만들어요. 근데 피를 만들면은, 자, 봅시다. 피를 만들어요. 피를 만든다고 하면 안 되죠. 혈구들을 만든다고 이렇게 봐야 돼요. 혈구들은 45%의 혈구,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을 만들어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찔러서 피가 빨갛게 나오죠. 그게 맹물이에요. 근데 이 적혈구 때문에 빨간 겁니다. 적혈구가 막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우리 피 속에 몇 프로가? 45%가 적혈구, 백혈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피 때문에 빨개 가지고 피가 나오는 것 뿐이지 적혈구 때문에 실제는 맹물이에요. 그러면 이 맹물이 1.0%의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CL이 붙은 게 들어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짠 성분이죠. 짠 성분이 몇 프로? 47%. 이 미네랄이 몇 프로? 53%가 들어있어야만이 이것이 자동적으로 뼈에 들어가고 우리 척수액에 들어가서 이거를 균형을 잡아주니까. 그러면 골다공증은 어떻게 고쳐야 돼요? 이 골다공증이 와서 온 거죠. 피로. 이거 못 만드니까. 그래서 뼈 속에 박테리아균이 번식합니다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골다공증이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걸 주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골다공증, 가려움증, 이 증자는요, 세균이 번식한다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왔다 하면 해수가 녹은 물이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녹은 물이 우리 몸속에 무혈증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결핍사. 내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요, 놀래지 말으세요. 뼈가 우리 성냥각, 옛날에 성냥각 요만하죠? 아마 요만할 겁니다. 성냥각이. 요만한 각이 뼈가 10톤을 눌러도요, 탁 누르면 깨지지만 가만히 눌러놓으면, 가만히 앉아놓으면 그걸 유지한답니다. 10톤까지도. 안 부스러진대요, 뼈가. 그리고요, 우리가 그 철근 콘크리트 하잖아요. 그거보다 4배가 강화됩니다. 우리 뼈가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강한 것이 이 나트륨, 칼륨, 칼슘이 이 4대 미네랄이 완전히 균형 잡혔을 때 얘기입니다. 그 1.0% 농도. 해수가 녹아있는 물이 우리가 그대로 1.0%가 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물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우리 혈액 속의 농도가 흐려져야 안 흐려져요? 여러분들 짠 거에다가 자꾸 물을 타면 싱거져야 안 싱거져요? 싱거지죠. 혈액이 그러면 1.0%가 점점 흐려지면 바로 골다공증에다 뼈 속에 박테리아가 번식한다는 얘기예요. 또 국을 많이 먹는 사람, 그 다음에 라면이나 가공식품이나 흰소금을 많이 먹는 사람은 미네랄이 적게 들었죠. 그러면 자꾸 갈증이 생겨요. 갈증이 생기면 세포 속에 물을 빨아당겨 가지고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아주 짜게 먹으라서 그냥 의사가 짜게 먹는 걸 반대를 했는데도 짜게 먹었대요. 꼬챙이도 밥을 비워 먹고 간장에도 밥을 비웠고
된장국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먹고 그러는데 그것이 전부 고염도로 만든 소금만이 들어있는 그러한 성분을 먹고 속 내위가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나더래요. 그 냄새가 나서 병원에 가보니까 골수염증이 들어요. 여기에 골수염증, 뼈에까지는 세균이, 그것도 박테리아가 번식한 거죠. 여기 이 척수물에 세균이요, 박테리아균이 그냥 떠댕긴다는 얘기예요. 수없이 막 떠댕겨. 여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이 그 옷에서 냄새 나는 사람들은 다 척추염증, 골다공증, 증자가 붙죠. 이 증자가 붙는 사람이 세균이 번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오늘날 여러분 광우병 오죠? 광우병이 바로 이거예요. 척추액에 세균이 번식하면요, 이 뼈를 전부 갉아먹으면 구멍이 빡빡빡 나오죠. 그러니까 그냥 일어나다가 푹 쓰러지고 일어나다 푹 쓰러지고 하는 것이 광우병 아니에요. 이 뼈 세포를 다 갉아먹어요. 누가? 박테리아균이. 이게 광우병 사건이거든요. 근데 사람도 표현을 잘못해서 그렇지 이게 광우병 사건이랑 똑같은 거예요. 뼛속에 박테리아균이 70%가 번식했습니다 하는 이게 전화가 저한테 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물어보니까 혈액이 산성 체질이에요. 무혈증은 산성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 사람을 얘기하는데 놀라지 마세요. 자, 당신은 지금 혈액이 산성으로 기울어졌으니까 당뇨도 있고 이제 이래가지고 합병증이 오니까 현미도 먹지 말라. 현미 안 먹으면 흰쌀밥 먹어야겠죠. 또 소금 먹지 말라. 그러니까 소금 먹지 않았죠. 또 과일도 껍질을 벗겨 먹으라고 그래요. 그렇게 벗겨 먹고 나니까 3년 만에 내 신장이 이제는 스톱할 시간이 됐다. 돼지 신장을 갈아 끼려는 얘기예요. 난 그 소리 듣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보세요. 예, 박테리아가 뼛속을 70% 점령했더니 돼지 신장을 갈아 끼고요. 그리고 혈관이 이렇게 좁아졌으니까 혈관에 튜브를 끼래요. 그래야 수명을 다하면 6개월이고 1년이고 유지할 수 있다. 근데요. 그리고 또 신장 투석해야만이 살지 그렇잖아요. 살질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혈증, 우리 혈액이나 체액에 해수가 녹아있는 물이 없다면은요. 이러한 질병이 걸린다는 거.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짜게 먹어라. 그 대신 짠 게 47%, 미네랄이 53% 들어있는 리퀴드맥을 섭취해라. 그래서 혈액만 치료해주면 뼛속에 박테리아균은 번식하지 않는다. 신장 투석, 심장, 돼지 심장을 갈아 낀다. 이런 건 절대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맹물, 우리의 혈액, 체액의 맹물에는 무혈증이 되면 이런 질병이 찾아온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 체액이나 혈액은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거나 땀을 흘리면은 짠맛이 나죠. 그것을 유지해 주는 사람이 바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영양물질 리퀴드맥. 모든 음식과 혼합해 섭취하면 각종 성인병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대체의학 박사 성동모 원장입니다. 이 리퀴드맥은 4대 미네랄 위에 세라리움, 아연, 망강, 철 이런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 리퀴드맥은 바닷물 속에서 얻은 21종의 미네랄. 미네랄과 음식이라 하면은 피부미용, 항암작용, 변비해소, 체중 감량, 스트레스, 불면증, 우울증, 갱년기 장애 큰 도움을 줍니다.
사과에다가 리퀴드맥을 10방울 떨어뜨려서 지금 섭취를 하고 있죠. 사과와 미네랄과 만나면 사과 맛이 10배나 아니면 50배 이상이 증강이 됩니다. 사과 껍질은 혈압에 좋죠. 더 한층 보충이 됩니다. 이 무에다가 리퀴드맥 10방울 정도 떨어뜨리면 우리 무는 매운맛이 있습니다. 우리 체온을 올려주죠. 약간 쓴맛이 없어지고 좀 단맛이 납니다. 자, 그러면 리퀴드맥 속에 마그네슘이 제일 많이 들어있죠. 이 마그네슘이 우리 심장을 박동하게 되죠.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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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적으로 박동하는 것이 마그네슘이죠. 우리가 잘 많이 먹는 배죠. 이 배에다가 리퀴드맥 10방울 정도를 떨어뜨려서 섭취하면은 아주 피부 미용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심장 박동에도 좋고요. 또 혈액순환 장애에도 좋고요. 신경 이상이 있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 피로도 스트레스도 해소가 되고요. 자, 마그네슘을 많이 우리가 스트레스가 나면 소모가 되죠. 그래서 보충해 주기 위해서는 항상 음식과 함께. 이번엔 당근이죠. 이 당근의 한 개에다가 리퀴드맥 한 10방울 정도를 떨어뜨려서 섭취하면은, 자, 당근에는 햇빛산, 우리 몸을 젊게 하죠. 같이 섭취를 한다면 우선 햇빛산이 우리 뼈 속으로, 간 속으로 들어오니까 간에서 또는 뼈에서 피를 만들죠. 어떻게 될까요? 아주 좋은 피를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뼈가 힘이 없고 약한 분은 이 당근에다가 리퀴드맥을 뿌려서 섭취하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이번 감이죠. 이 감은 탄닌 성분이 많이 들어있고, 감 껍질째 리퀴드맥하고 함께 먹는다면 비타민C가 감 껍질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와 미네랄과 함께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몸에 포도당을 만들어서 에너지를 내는 데는 아주 충분한 물질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죽은 깨 기미, 이것이 상당히 빨리 없어집니다. 국에도 미네랄 한 10방울 정도 떨어뜨리면 미네랄 국이 되죠. 또 밥에도 한 10방울 정도 떨어뜨리면 미네랄 밥이 돼요. 자, 밥에는 미네랄이 없죠. 자, 미네랄 밥을 만들어서 국은 이렇게 드롭을 하고 지어서 섭취하고 우리 몸에 피로가 해소되고 음식 속에 들어있는 독소 전부 해독이 되죠. 아마 신진대사가 굉장히 빨라지고 배설도 상당히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사를 하면 우선 변비 해소, 체중 감소, 이 다이어트에 굉장히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 미네랄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자기 몸을 면역을 길러주고 다시 미네랄 함께 음식과 믹사가 된다면은 여러분 생명 영양의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속의 잔병은 전부 없어집니다. 자, 미네랄과 함께 리퀴드맥 용액과 함께. 자, 포켓에 전부 하나씩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 건강을 지킵시다. 생명 영양 물질 리퀴드맥 모든 음식과 혼합해서